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약간 스페셜 한플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NBA 같은 경우도 딱 이제 또 댈러스가 한 골이 모자랐어요. 댈러스가 조금 한 골이 모자라면서 조금 이제 110점대가 성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내용적으로 요렇게 조금 아쉬움을 조금 남겼죠. 우리가 또 이렇게 조금 찍고 왔는데 100점대가 나버렸지. 그러다 보니 한 골이 조금 모자라서 역시 또 배당은 조금 크기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또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 뚫을 땐 NBA는 디트로이트가 일반승이 깨진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 또 클리퍼스 마인까지 조금 주력 라인업을 조금 품고 갔었는데요. 커닝햄의 마지막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왔어요. 4쿼터 때 계속 턴오버가 나오는 거야. 저거 미쳤나, 저거 지령받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휘감기님 말도 맞아요. 자, 그런데 또 어제 해축 적중에 올라왔지만 어제 해외 축구는 전부 다 무바시였다. 무바수로 일단 형성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집중을 해서 해외 축구와 주간 한꺼번에 또 물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신 분들은 추천과 질찬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멜버른 빅토리와 퍼스 글로리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멜버른 빅토리 하위권에 있다가 지금 현재 7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지금 현재로 일단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연승 패턴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죠. 최근 공격진에서의 베르고스의 활약, 웰링턴 피니스전에서도 해트릭도 기록을 해줬고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지금 분위기 상승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 베르고스가 또 레알 마드리드 B팀이었거든요. 나름 또 약간 호주리그에서 충분히 또 먹힐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리그 적응이 조금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또 기량적으로는 호주리 A리그에서 상당히 또 임팩트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오늘 경기 때는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퍼스 글로리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조금 좋아요. 원정에서 3승 1패로 나름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이제 태거트는 오늘 복귀를 합니다. 태거트의 복귀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갑부상 복귀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나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원정 성적이 좋긴 좋지만은 그래도 부상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수비진의 결장들, 미드필더 라인업들, 공격진의 결장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오늘 약간 1군 멤버 구성에서 상대 또 결장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퍼스 글로리 입장에서는 과히 또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 최근 멜버른 시티전의 승리,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또 메가서 원정에서 조금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그 경기는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한 경기긴 했어요. 이상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이고 최근에 퍼스글루가 대려 홈에서 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지고 있고 원정에서 조금 좋은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경기긴 해요. 그런 내용인데 전 이 경기가 그래도 일단 멜버른 빅토리가 퍼스글루리 상대로는 상대전에 5연승입니다. 5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 충분히 또 일단 멜버른 사이드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어차피 두 팀 다 원정 상승세, 최근에 그냥 상승세 이런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두 팀들의 상승세라면은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멜버른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시다시피 또 퍼스 글로리가 워낙 또 일단 그 공격 라인업을 또 상당히 또 끌어올린 팀이긴 한데요. 양 팀들의 매첩이 최근에 조금 봤을 때는 멜빅 상대로 3경기 동안 퍼스 글로리가 득점이 없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2.5 기준점에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돼요. 언어바가 물론 이제 또 딱 봤을 때 오바가 상당히 또 폼이 조금 괜찮을 수 있다는 느낌들을 받게 될 정도로 멜버른 빅토리도 또 득점에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고 퍼스 글로리도 원정 득점이 조금 좋은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언어바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다. 양 팀들의 상대 전적을 고려했을 때는 최근 매치업에서는 퍼스 글로리가 유달리 멜빅 상대로 득점이 조금 미진했다는 점들은 조금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도 약간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은 6대4 정도는 그래도 오바를 조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승패라면 멜빅 사이드로 상대 장적의 강점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의 매첩은 거의 또 2대0의 매치였던 만큼 조금 이제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되지만은 그래도 약간 오바를 살짝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삼성과 창원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 LG 어떻게든 최근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기는 경기도 꾸역꾸역 승리도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 건사해서 조금 승리 패턴들을 잘 짜내는 팀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 올 시즌도 리그 1위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9승 7패 상당히 또 리그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안양정관전전에 한 차례 패배를 당했지만은 최근에 뭐 동아시안컵 일정에서도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부분들도 좀 있고 뭐 최근 뭐 리그 경기도 상당히 또 잘 풀리고 있죠. 자, 그런데다가 일단 이제 또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5연패입니다. 5연패 기간 동안 무엇보다 수비 균열이 심각해요. 수비가 원래 또 안 됐던 팀이고 지금 리그 내에서 최다 실점 1위 팀 역시 평균 실점이 81.6점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또 높은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KT 상대 득점력이 부진한 KT 상대로도 111점을 허용을 했고요. 또 원주동부 상대로 81득점, 또 부산 KC 상대로 98실점,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실점률이 엄청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무엇보다 수비 균열은 뭐 공격의 강점을 조금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KC 지금 서울 삼성도 득점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있긴 하지만은 수비에서 전혀 지금 현재 수비 페인트에서 수비 퍼포먼스에서 지금 뭐 제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구탕, 뭐 니콜슨, 칸터 전부 다 득점 위주의 패턴이지만 수비는 조금 약한 면들이 지금 현재 약점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이근희도 득점은 좋아요. 근데 약간 수비가 좀 안 되죠. 그런 내용에서 저는 약간 양 팀들의 매치업은 무엇보다 일단 수비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지금 현재로 서울 삼성 뭐 리그 최다 실점팀 지금 창원 LG가 어떻게 보면 또 뭐 안양정관전과 리그 내에서 상대 또 저실점의 팀으로서 상대 또 페이스를 끌어가고 있다면은 뭐 시즌 맞대결도 역시 2전 전승으로 창원 LG가 또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최근의 매첩에서 상대 전적에서 또 압도적으로 작년부터 대비해서 또 LG가 서울 삼성 상대로 강점을 꾸준하게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뭐 5연승이거든요. 5연승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매치가 또 12점 차였고요. 또 최근에 또 뭐 1차전 매치도 11점 차 이렇게 조금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7.5 핸디값도 그렇게 딱히 부담이 되진 않는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런 수비 패턴도 문제지만은 리바운드에서도 조금 차이는 나요. 아무래도 또 서울 삼성은 리바운드 어떻게 보면 또 니콜슨이나 칸터 이런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조금 뭐 밸런스상 뭐 약간 이제 조금 정확한 5번 자원은 아니죠. 약간 이제 조금 4번이나 또 3번 아니면 또 니콜슨 같은 또 2번까지도 조금 볼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리바운드에서 이원석이 조금 큰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바운드 경쟁력도 떨어진다. 창원 LG는 리바운드 1위 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LG 사이드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또 기준점이 158점으로 기준점이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직전 KT전 KT가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재로 득점이 올 시즌 상대 또 조금 저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LG보다도 평균 득점이 조금 낮은 팀이고 안양정관장 상대로도 대량 실점으로 조금 이어졌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전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기준점을 조금 넘어설 여지는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되네요. 여기는 오버도 긍정적 아무래도 또 승패라는 충분히 또 LG 사이드로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승호표 5는 조금 안 보이는 경기네요. 저는 약간 요 원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신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 우측통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OK저축은행과 우리카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이슈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죠? O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정성현의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리베로가 또 부용찬이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또 한 부용찬과 번갈아 가면서 일단 리베로 포지션을 조금 소화를 해줬던 한 자원이 조금 빠진다는 게 무엇보다 조금 아쉬운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 또 우리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죠? 박철우 감독 대행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금 감독 대행체를 이렇게 조금 접어 들어갔다는 점에서 약간의 조금 과도기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태엽성의 플레이 이런 팀들이 몇 팀이 있었어요. 뭐 기업은행도 그랬고 또 최근에 또
삼성화재도 좀 그랬었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카는 이제 태엽성의 플레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토를 이제 감독이 이제 조금 손을 내려놓고 이제 조금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약간 이제 용병 영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아라우조가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지만은 체력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문제를 보이다 보니까 세트에서 후반기로 가면서 약간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아라우조의 영입이 생각보다 알리와의 또 이 조합들이 조금 맞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올 시즌 부진했던 거는 한태준 세터가 그렇게 조금 좋은 활약들을 조금 못 보여주겠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세터 포지션에서의 강점들을 조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개인적인 아쉬움이 되고 있다. 자, 오케이는 약간 달라요. 오케이는 지금 이제 약간 신영철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상대 또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금 호흡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홈 경기만큼은 일단 조금 다른 페이스입니다. 홈에서는 대한항공까지도 3대0으로 조금 발라낼 정도로 나름의 또 홈의 분위기를 잘 안고 있는 팀이라는 점. 홈 경기 6연승이에요. 6연승으로 강석체육관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또렷한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그래도 조금 OK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편이 맞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삼성화재도 또 감독 교체 후에 어떻게 또 분위기 반등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또 기업은행도 그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저는 우카만큼은 태엽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이 경기 충분히 또 OK 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또 직전에 또 강서체육관에서 양 팀들이 또 맞대결을 펼쳤어요. 그때 당시에 12월 17일에 또 그때 당시 경기가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직관을 갔던 경기였어요. 직관을 갔던 경기인데 양 팀들의 매치는 정말 올 시즌도 세 차례가 전부 다 풀세트 접전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상호간의 매첩에서 대동소이한 전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전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오버를 한번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오버도 긍정적, OK 사이드로도 긍정적 이렇게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좋은 패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약간 핸디는 한번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핸디는 약간 5대5 정도로 조금 보고 있는데 핸디 사이드는 전도 약간 조금 고민이 됩니다. 다만 이제 승패라는 OK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는 충분히 또 한번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 포인트 가져가 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국내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배구들이 조금 이제 정말 이거 좀 아닌데 이런 경기들이 좀 있긴 하죠, 그죠? 그런 경기들이 몇 경기가 좀 있었는데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페퍼가 직전에 어떻게 보면 또 9연패를 달리다가 또 연패 탈출에 또 성공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는데 그 경기가 조금 냄새가 났었어요. 실제 조금 우리가 그냥 가타부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 그런 내용이긴 한데 GS 칼텍스전이었죠. 홈 경기 GS 칼텍스전이었는데 지젤 실바가 지쳤었어. 지친 지젤 실바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세트당 격차가 벌어졌던 세트에서도 계속 이영택 감독이 가용을 했단 말입니다. 9점 차, 10점 차 나는데 다음 세트를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약간 조금 진행 포인트를 가져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 왜냐면 정말로 지친 모습들이 그냥 우리 일반인이 그냥 이제 TV로서 보더라도 지쳤다. 정말 지쳐 보인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안 쉬겠어. 그러면서 일단 지친 가운데 페퍼의 승리가 조금 도출이 됐던 내용이었고 자, 기업은행전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행도 최근에 약간 경기력 상승세를 띠다가 최근에 도로공사전, 현대건설, 큰구생명 상대로 패배를 당했지만은 역시 또 상승세를 기반했던 팀들과의 또 매치였기 때문에 그 패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직전 페퍼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던 내용인데 기업은행은 올 시즌 아시다시피 김호철 감독을 조금 사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태엽성의 플레이를 했던 팀이에요. 아시겠죠? 태엽성의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조금 지금 경기력은 아니었지. 그럴 정도로 약간 조금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갔던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호철형을 이렇게 조금 보내기 위해서 태엽성의 플레이를 했음에도 지지 못했던 팀이 역시 페퍼저축은행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시즌 맞대결 3전 전승입니다. 3전 전승으로 시즌 초반 10월달 11월달 매치에서 지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질 수가 없었다. 그럴 정도로 실제 이제 또 정말로 조금 페퍼전만큼은 서브에서의 강점, 리시브 라인이 크게 흔들리거든. 지금 페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브에서 강점, 그리고 또 높이에서도 물론 시마무라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빅토리아 킹켈라 거기다 최정민까지 버티고 있는 요런 높이에서의 이주아까지도
상대 또 오히려 블로킹 높이, 수비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일단 모든 지표가 또 우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조이가 버티고 있는 페퍼긴 합니다는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기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물론 페퍼가 또 홈 경기만큼은 또 일정 수준의 또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조금 품고 가는 팀이고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팀이긴 하지만은 전 이 경기는 어느 반은 좀 고민이 됩니다. 어느 반은 좀 고민이 되는 게 그럴 정도로 약간 기업은행은 약간 페퍼 상대로 조금 강점을 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요런 패턴이 또 지난 시즌 남자 배구에도 있었어요. 지난 시즌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이 약간 태엽성의 플레이를 조금 초반에 이어갈 때 뭐 어떻게 보면 KB전만큼은 지고 싶어도 못 졌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약간 그런 패턴들이 2년 전이었나? 그렇게 조금 발생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기업은행 올 시즌 태엽성의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페퍼전만큼은 질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어느 반은 건들지 마십시오. 어느 반은 저는 182.5 기준점, 오바 좀 비추다. 오히려 또 언더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 사이드에서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조금 끌고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물론 직전 페퍼가 또 나름의 또 경기를 또 조금 뿜어내긴 했습니다만은 기업은행과의 상성 관계는 너무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반은 저는 약간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칼리아리와 AC 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에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인터밀란, 지금 이제 AC 밀란, 나폴리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위권 싸움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로마까지도 최근에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에 또 순위가 또 바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로 상당히 또 세리의 상위권들이 조금 치열한 접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AC 밀란은 약간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밀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지난 시즌 좀 부진했었어요. 부진하다 보니까 뭐 작년 나폴리가 좀 그랬죠. 나폴리가 조금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 시즌 부진하다 보니까 유럽 대항전, 뭐 유로파나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걸 치르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리그 몰빵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또 리그 내에서 올 시즌 또 리그 우승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때는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또 루본보나 뭐 리테타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자원들이 또 복귀를 하는 내용들은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요. 어차피 체력적인 이슈를 조금 안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또 벨로티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시즌 아웃이 돼버렸기 때문에 올 시즌 뭐 득점이 상당히 또 미진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불안하다. 뭐 보렐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렐리는 득점의 기대치가 너무 낮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원래 또 칼리아리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홈발의 기세가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득점 부진은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밀라는 지금 이제 원정 성적이 4승 3무입니다. 4승 3무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또 뭐 슈퍼컵 일정을 조금 치르긴 했지만은 뭐 헬라스 베로나도 3대0으로 또 격파를 내냈고 베로나도 최근에 또 분위기가 조금 괜찮았거든. 근데 베로나를 지난 주말이었죠. 상당히 또 3대0으로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지금 리그에서는 16경기 무패행진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실제 오늘 또 레앙까지 복귀를 하기 때문에 레앙과 플릭식 조합이라면은 전 충분히 또 용에는 칼리아리 상대로 조금 좋은 경기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앙 복귀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뭐 그렇죠 모드리치를 통해서 공격에서의 또 활로들이 다양하게 조금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밀란 사이드로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밀란은 칼리아리전에 최근에 뭐 15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또 밀란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고 뭐 2.5봐도 좀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 최근에 또 밀란의 득점력들 상당히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또 양 팀들 자체가 조금 난타전이 조금 빈번했어요. 그런 내용도 조금 저는 좀 오버 사이드 조금 공략 포인트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2.5봐도 괜찮아 보이고 밀란 사이드에서 뭐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냐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툴루즈와 랑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랑스 일단 뭐 리강 1위 팀이에요. 1위 팀으로서 12승 1무 3패로 상당히 또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랑스가 지금 이렇게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 수비 밸런스예요. 수비가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최소 실점 1위 팀이야. 지금 이제 16경기 동안 13실점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또 리강이 조금 골이 많이 터지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또 수비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올 시즌 그 부분에서의 강점들을 또렷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또 랑스가 지금 역배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최근에 연승 패턴을 조금 달리고 있긴 한데요. 약간 하위권 팀들과의 매치가 약간 일정상 좀 도와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뭐 그 부분에서 일단 랑스 역배를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전 약간 조금 역배까지는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뭐 최근에 또 툴루즈와의 또 매치에서도 상당히 또 강했던 멤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랑스의 이 1위 성적이 과연 또 거품일지 아니면 또 일단 찐반일지 오늘 요게 약간 조금 좀 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최근 매치업에서 그래 툴루즈가 올 시즌 8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어떻게 보면 툴루즈도 또 홈에서의 기세가 또 만만치 않고 그런 가운데 찐반의 1위 성적인가 요걸 한번 또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측정의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드와르도 뭐 토뱅 뭐 사이드 요런 자들 삼각편대가 조금 폼도 괜찮죠. 공격진들이 조금 폼이 괜찮기 때문에 전 약간 랑스 프렌이나 조금 역배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또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한 접근 포인트 그래도 프렌이 될 겁니다. 프렌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또 미드필더 자원에서는 상가레나 또 아이다라 이런 자들이 약간 조금 결정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약간 대표팀 차출이 돼가지고 다득점은 안 날 것 같아. 다득점은 조금 안 날 것 같고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2.5 기준점의 언더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언더 사이드나 조금 랑스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여기는 접근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고 도전 배팅은 역시 일단 랑스 역배가 돼야 되겠죠. 랑스 역배로 살짝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파죽의 6연승 약간 거품도 살짝 끼어있는 맛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레임 될 것 같고요. 2.5 문더도 역시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라요와 헤타페의 마드리드 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드리드 지역 내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팀들이 좀 있어요. 그 가운데 또 라요도 그렇고 헤타페도 그렇고 마드리드를 또 연고로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요 경기도 이제 작은 마드리드 더비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최근의 매첩은 이제 약간 조금 2승 3무로 역시 라요가 또 헤타페전에서 상당히 또 잘 치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양 팀들이 오늘 약간 뭐 헤타페도 지금 4연패를 좀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내용적으로 헤타페가 최근에 약간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무엇보다 라요 입장에서는 데프루토스가 주포 데프루토스가 지금 현재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다. 그렇다면 카메오가 또 해줘야 되는데 카메오가 올 시즌 리그 내에서 득점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온은 오늘 약간 주포 공백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프루토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레반테에서 또 날라다녔거든요. 그랬던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지금 라요가 또 원톱 축구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는 자원이 지금 빠져있다는 점들은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올 시즌 홈 성적이 1승 5무 1패야. 1승 5무 1패로 유달리 7경기 동안 5무승부나 기록할 정도로 무승부율이 상당히 또 높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양 팀들의 또 헤타페의 매치 이 마드리드 더비는 8경기 동안 3승 5무로 어떻게 또 5번이나 무승부예요. 그럴 정도로 무승부율이 상당히 또 높은 양 팀들의 매치. 라요가 또 홈에서 올 시즌 무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전 요 경기가 약간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타페가 오늘 약간 올 시즌 약간 6승 2무 9패로 무승부율이 그렇게 조금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들 매치가 워낙 무승부가 좀 많고 주포 공백이 조금 발생했다면은 요건 약간 프렌이나 무승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헤타페도 마요랄 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프루토스 부상, 마요랄 부상 두 팀들 주포 공백이라면은 요건 충분히 또 무승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2.5 언더가 완전 정말 좀 개똥배당이 잡혀있죠. 그런 내용인데 전 충분히 또 일단 요것도 언더도 조금 납득이 돼요. 아시겠죠? 요게 충분히 또 무승부 가능합니다. 무승부 사이드 아니면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렌이나 언더 사이드 요렇게 좀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역시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경기 양상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오늘도 리딩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는 이제 주간부터 해주까지
깔끔하게 올킬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올킬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죠? 반드시 또 깔끔하게 21배까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소통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